안녕하세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대표 이정윤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은 제가 쓴 책 슈퍼개미의 왕초보 주식 수업을 교재로서 총 16강으로 이루어지는 동영상입니다. 지금 강의는 제 8강입니다. 7강에서 2부 1장 기술적 분석이 왜 필요할까? 그리고 2장 주가는 수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를 설명했습니다. 8강에서는 3장 봉차트와 4장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봉차트. 자, 봉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좀 저처럼 조금 4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아마도 나는 봉이야. 뭐 이런 최양락 개그맨님의 나는 봉이야. 뭐 이렇게 엉덩이 흔들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영화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분들은 특히 굉장히 목소리도 좋고 연기 잘하시는 한석규 배우님이나 또는 제가 매우 좋아하는 김혜수 배우님, 이 두 분이 주연한 한석규 배우와 김혜수 배우 두 분이 주연한 바로 닥터 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억이 나는 게 아마도 치과 의사와 뭐 환자의 만남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닥터 봉이 뭐 한석규 배우였고 뭐 환자로 온 분이 김혜수 배우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뭐 로맨틱 코믹 영화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봉 하면은 또는 뭐 산에 올라갈 때 뭐 무슨 대청봉 뭐 설악산 대청봉 뭐 이런 식으로 봉우리 할 때 봉이 생각나기도 하고. 근데 이 봉 차트 할 때 봉은 요렇게 사각형으로 생긴 것을 말해요. 봉막대기. 우리가 보통 봉막대기 할 때 이 봉을 말해요. 봉 차트는 그 막대기다, 막대기, 봉막대기. 그러면 이 봉막대기가 뭐가 중요하냐?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서는 봉막대기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십자로만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볼 때 이 봉이 왜 중요한 것이냐. 이제 일본에서부터 시작된 게 바로 봉 차트인데요. 일본이 뭐 한 몇백 년 전에 그 미두 시장, 쌀 시장에서 쌀의 가격을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가격의 움직임을 막 매일매일 체크를 했더니 하루에 가격의 움직임 중에 가장 중요한 가격이 4가지가 있더라. 하루의 가격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의 움직임이 4가지가 있더라. 그 4가지가 무엇이냐? 아침에 시작할 때 시가, 저녁에 끝날 때 종가, 하루 중에 가장 낮은 가격인 저가, 하루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인 고가. 이 4가지를 막대기를 이렇게 거서 그려보니까 봉 막대기 같은 그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표현한 거를 바로 봉 차트라고 하고요. 봉의 모양을 보면 우리는 보통 양선일 때는 양봉, 음선일 때는 음봉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뭐 모임들, 제가 와인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모임도 하고 하는데, 그 모임에서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시는 분,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요즘 뭐 주가가 뭐 좀 떨어져서 뭐라고 종목 얘기 막 하다가, 그 종목이 요즘 양봉이 많이 안 나오고 음봉이 좀 나와서 차트가 좀 망가졌죠. 이렇게 표현을 썼더니, 양봉이 뭐야? 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주식 투자 한 5년 하셨다는데, 양봉이 뭐야? 음선이 뭐야?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양봉도 모르고 주식하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그래요. 양봉을 모르시는 분, 그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양봉이 뭐야라고 양봉을 모르시는 분들 중에 나는 몰라도 돼, 나는 그 가치 투자의 최고니까, 과연 그분에게 저는 묻고 싶은 게, 과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를 공인회계사보다 더 깔끔하게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이 강의는 2번째 제가 쓴 책인 슈퍼개미의
왕초보 주식 수업 강의 동영상이지만 첫 번째 쓴 책 제목이 삼박자 투자법이거든요. 그러면 삼박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치 분석, 가격 분석, 정보 분석을 다 같이 잘하자는 얘기인데 나는 가격 분석 필요 없어. 가치 분석으로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만약에 가치 분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면 여태까지 운이 좋아서 벌었을 수도 있고 또는 실력으로 벌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 가격 분석과 정보 분석을 추가를 한다면 여태까지 벌었던 돈보다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어쨌든 봉의 모양, 양선, 음선, 양봉, 음봉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 봉의 패턴. 봉의 패턴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죠. 봉 하나가 양봉, 음봉인 것도 있고 십자형이냐, 도지형이냐, 비석형이냐 하나 갖고도 말할 수 있고 두 개, 세 개가 같이 붙어서 샛별형이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석별형, 이브닝 스타, 샛별형, 모닝 스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봉의 패턴을 보면서 이런 봉의 패턴이 나오면 반전인데 이런 봉 패턴 나오면 꼭지인데 예를 들어 가장 봉 공부 안 했어도 기술적 분석 공부 안 했어도 많이 들어본 봉의 패턴이 있어요. 뭐냐? 바로 대량 거래의 음선 나오면 단기 꼭지다. 이런 말은 거의 주식 경언이에요. 거의 주식 경언화 됐어요. 대량 거래의 음선이 나오면 단기 꼭지다. 특히 상승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주가가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올랐는데 20,000원이 된 시점에서 음봉이 그것도 시초가가 최고가, 종가가 최저가, 엄청 몸통이 긴 대음봉이 나오고 근데 거래량 선을 봤더니 거래량이 쭉 서버렸어. 그거는 거의 단기 꼭지다라는 게 통설입니다. 통설. 그런 거는 워낙 유명한 패턴이니까. 그래서 패턴. 그다음에 이제 봉 차트의 종류와 의미는 이 봉 차트에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겠죠. 거래량 봉 차트도 있고 주가 봉 차트도 있고 또 일간 봉 차트도 있고 월간 봉 차트도 있고 연간 봉 차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하는 게 바로 3장 봉 차트입니다. 4장 넘어갑니다. 자, 4장은 이동평균선이에요. 나 이동평균선이 뭐지? 근데 여기 또 써있어요. 이평선. 이평선은 아는데 이동평균선이 뭐야?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동평균선에서 이평선. 이런 거죠. 생일 선물, 생선, 이런 거죠. 생일 파티, 생파. 줄임말이 요즘 많잖아요. 버스 카드 충전소 그걸 뭐라 그러죠? 버카충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동평균선, 이평선 그런 거 보면 요즘 애들이 말 줄이는 걸 보고 쟤네 말 줄여 하는데 사실 이런 여러 학문적인 거나 해도 말 줄이는 게 많이 있었죠. 이게 다 한자고 하니까 이평선. 그래서 이평선이 중요해요. 사실은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기초적인 차트 세 가지를 꼽자면 봉 차트, 이평선 차트, 거래량 차트거든요. 이 세 가지 차트. 봉 차트, 이평선 차트, 거래량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뽑아라. 저는 이평선인 것 같아요. 저는 이평선의 위치로서 많은 걸 해석하고 있고요. 이평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동평균선이 뭐뭐 있는지 또 그 이동평균선들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가 바로 4장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수렴, 돌파, 확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좀 이따가 앞서와 똑같이 지금 이 8강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자꾸 왜 앞서 그래. 이 강의는 총 16강 중에 8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내용 괜찮은데 1강부터 다시 들어보세요. 순서대로. 자, 수렴, 돌파, 확산에서 어떤 개념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되냐면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죠? 어떻게 있어요? 태어나서 학창시절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졸업해서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늙고 그 다음 하늘나라로 가고 이 인생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평선들도 사이클이 있어. 이평선이 한 점으로 모였다가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위로 돌파하면서 위로
이평선이 벌어질 때도 있고, 반대로 한 점으로 모였다가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밑으로 하락 돌파하면서 아래로 이평선이 확산될 때도 있고, 그래서 수렴, 돌파, 확산. 요런 이평선의 생명이에요, 이게 지금. 이평선이 수렴이 됐어요. 이제 막 뭔가 태어나려고 그래. 그러다 태어나. 위로 막 빵! 하고 돌파해. 막 서울대학교 붙었어. 막 그냥 엄청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랑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냥 막 확산이 됩니다. 막 잘 나갑니다. 사회적으로 명예도 생기고 잘 나가. 그러다가 다시 쭉 쪼그라들면서 수렴이 돼요. 수렴이. 그래서 하고 힘이 빠져요. 수렴. 그러다가 또 아래로 팍 하고 확산이 되고 막 또 내 얼굴이 없어지는데 화면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태어나서 막 젊었을 때 웃음꽃 폈다가 중년 되면서 좀 힘들어도 하다가 이것과 똑같이 이평선도 하나로 모였다가 빵 하고 뚫었다가 퍼졌다가 다시 모였다가 빵 하고 뚫어서 퍼지고 이거를 반복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랜비리 팔법칙과 이격도는 사실 그랜비리 팔법칙은 요즘 건 아니에요.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오래된 사람들 농담, 오래된 배우, 오래된 영화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오래된이라는 표현보다 고전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고전 명화 이런 거 있잖아요. 고전 명화 중에 뭐 대표적인 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거? 아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를 보면서 또는 대부 영화를 보면서 누가 예전 영화 참 아재스럽다 이런 말 누가 해요? 요즘 영화보다 훨씬 잘 만들고 훨씬 멋있고 배우들도 이쁘고 잘생기고 연기도 잘하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오래된 영화라고 안 하고 고전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저는 그랜비리 팔법칙은 고전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그랜비리 팔법칙 볼 때마다 참 잘 만들었다. 주가의 움직임의 논리를 참 이해하기 쉽게 8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 책에 써놨습니다. 그 다음 4번째, 이평선이 왜 중요한지. 뭐든지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 책의 특징이 뭐냐면 왜, 중요성 이 2가지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 그걸 알면 우리는 공부할 때 훨씬 재미있게 공부하고 빠르게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는지도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면 그게 머리에 들어오겠냐고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막 이렇게 깜찍하게 막 무용도 하고 춤도 추고 막 이러면서 막 춤추면서 강의를 하면 몰라도 가만히 서갖고 자 그랜비리 법칙입니다. 수렴과 돌파입니다. 얼마나 졸려요. 그런데 그 졸림을 이겨내면서 동영상을 들을 수 있는 원동력은 뭐예요? 돈을 벌고 싶다. 나 저 슈퍼개미처럼 돈 벌고 싶다. 근데 슈퍼개미가 왕초보를 위해서 책을 썼는데 공짜로 동영상을 들을 수 있어? 볼게. 그래도 졸려. 어떻게 하면 안 졸리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중요하다. 가격 분석은 중요하다. 기술적 분석은 중요하다. 이동평균선은 중요하다.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강의는 총 16강 중에 8강이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요렇게 제목 위주로, 목차 위주로 했고, 앞 강의와 마찬가지로 바로 다음 이어서 지금 3장 봉차트와 4장 이동평균선 제 원고 내용을 보면서 한번 강의 진행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책의 내용을 보면서 8장 강의 계속 하겠습니다. 자, 3장은 봉차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봉차트에는 뭐뭐 들어가 있다? 시가, 종가, 저가, 고가. 시가가 종가보다 낮은, 즉 하루의 마감 종가가 아침 시가보다 높은 색깔은 빨강색 양봉 또는 양선, 시가가 종가보다 높은 또는 저녁 종가가 시가보다 낮은 봉은 파란색 음선 또는 음봉. 혹시 이정윤 이제 필명은 이세무사인데요. 2015년부터 블로그를 했고 2017년부터 카페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팟빵 방송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송이나 강연을 하고 있는데 블로그 때 한 2015년부터 한 17년까지 한 2년 정도 블로그를 애독해 주셨던 분들이라면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숫자 8자를 좋아하고 그리고 색깔 빨간색을 무지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레드 매니아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제 주변에 아이템 중에 빨간색이 정말 많아요. 뭐 옷은 뭐 트레이닝복부터 해서 뭐 후드티, 겉에 뭐 오리털 잠바, 뭐 심지어 양복 자켓까지 뭐 빨간색 아이템이 굉장히 많고요. 신발, 또 뭐 넥타이는 뭐 거의 다 빨간색. 거기다가 뭐 가방, 지갑, 빨간색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또는 뭐 중고등학교 때까지 빨간색을 좋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오로지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부터예요. 주식 투자에서 빨간색은 양선. 실제 양봉 양선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HTS에서 주가가 오르면 빨간색 표시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면 파란색. 주가가 오르면 상한가 빨간색 화살표. 하한가 파란색 화살표. 그럼 20년을 하니까 저는 당연히 빨간색이 저한테는 최고의 색깔이죠. 최고의 색깔. 그래서 양선, 음선, 양봉, 음봉을 색깔은 빨간색, 파란색, 시가와 종가, 그리고 맨 아래의 저점이 저가, 위의 고점이 고가. 이거를 내가 직접 그릴 수 있어야 돼요. 10,000원에서 출발해서 아침에 9,500원 갔다가 11,000원 갔다가 1,500원으로 끝났어. 여기가 10,000원, 9,500원, 1,500원, 11,000원. 10,000원에서 시작해서 밀렸다가 올라갔다가 끝났어. 그게 이제 양선. 또는 10,000원에서 시작해서 1,500원까지 올라갔다가 9,000원까지 밀렸다가 9,500원으로 끝났어. 10,000원, 1,500원, 9,500원, 9,000원. 그렇게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게 바로 뭐다? 봉차트다. 이 봉차트 양선, 음선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술적 분석에서 일단 양선, 음선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평선도 보는 거고 거래량도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 제목을 썼을 때 보면 시가, 고가, 종가, 저가만 있는데 그리고 전일 종가를 써놨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의미이냐면 여기 써놨어요. 기본적인 봉차트에 전일 종가를 추가하여 그 의미를 알아보자. 주식시장에서는 전일 종가와 비교하여 당일 시가와 벌어진 격차를 표현할 때 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갭. 벌어져 있는 걸 갭이.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좀 하시나요? 부동산 투자에서 갭 투자라는 말이 있어요. 갭 투자. 갭 투자라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 그것만 투자하면 매매가와 전세가, 예를 들어 매매가가 2억짜리인데 전세가가 1억 5천이야. 그럼 나는 5천만 원만 투자하면, 그 갭만 투자하면 그 집을 살 수 있다. 그게 갭 투자예요. 벌어진 차이. 그래서 전일 종가랑 당일 시가랑 벌어진 차이를 바로 갭이라고 해요. 갭. 떨어져 있는 차이. 그러면 전일 종가를 우리가 고려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더 이상 단순히 양선, 음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전일 종가를 구분하지 않고 아침 시가와 저녁 종가만 하면 시가가 종가보다 높으면 음선, 시가가 종가보다 낮으면 양선. 다시 말하면 시가보다 종가가 더 올라가 있으면 양선, 시가보다 종가가 더 떨어져 있으면 음선.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봉색깔은 빨강하고 파랑밖에 없어. 양선, 음선. 그런데 전일 종가를 거기 갖다 붙이면 6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갭 상승을 하고 전일 종가보다 아침 시가가 더 높고 그 더 높은 시가를 양선으로 마감하면 갭 상승, 양봉 상승. 이게 가장 강한 마감이에요. 아침 시초가 갭으로 띄우고 거기서 더 양승이 나와서 플러스 마감하면 가장 강한 양봉이에요. 가장 강한 양봉. 갭 하락. 전일 종가보다 떨어져 출발해. 떨어져 출발했는데 그래도 종가는 플러스. 종가는 플러스가 나서 상승. 그리고 당연히 색깔은 양선이겠죠. 갭하락했는데 장중 회복을 하는 거죠. 장중 회복을 해서 플러스 마감 양선. 그나마 좀 강하지만 갭 상승보다 강한 건 아니고요. 세 번째, 갭 하락을 했어. 근데
양봉은 나왔지만 플러스까지는 아니야. 그러면 개파락, 양봉, 마이너스 하락 마감인 거죠. 요렇게 6개를 하면 6개가 어떻게 그려질 수 있냐면 보세요. 요 봉을 보세요. 요 봉. 양선이죠. 양선, 양선. 양선은 다 똑같은 양선이냐? 그렇지 않아요. 갭 상승해서 양선 나온 게 있고 갭 하락해서 양선 나온 게 있고 얘도 갭 하락해서 양선 나는데 얘가 더 강해. 왜? 얘는 갭 하락해서 양선하면서 전일보다 플러스 마감했고 얘는 갭 하락하고 양선 나오긴 했지만 마이너스 마감했고 제일 강한 거 얘 양선인데 갭 상승 플러스 마감. 두 번째 강한 거 얘 양선인데 갭 하락해서 플러스 마감. 얘는 양선 나온 건 괜찮은데 시초가도 갭 하락했고 종가도 양선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마감이야. 요 순서대로 강한 거예요. 음선은 어떨까요? 음선 제일 기분 나쁜 음선이 이거죠. 제일 기분 나쁜 음선. 갭 하락했고 음선 나와서 마이너스 마감. 제일 나쁜 거. 그 다음 나쁜 게 뭐예요? 이거예요. 시초가는 붕 떠서 출발했는데 결국 음선 마감했고 마이너스 마감했잖아요. 그나마 얘가 얘는 뭐예요? 갭 상승 마감을 했고 갭 상승 출발했고 음선 마감했는데 얘는 그래도 플러스 마감했어. 얘는 마이너스 마감, 플러스 마감. 이렇게 6개의 봉 차트를 구별하면 오늘 장이 어떤 정도의 힘이 있었다. 굉장히 강한 힘이 있었던 하루다. 아주 개떡 같은 하루였다. 그냥 다행이다. 이건 정말 김범수의 다행이다 노래가 생각나야 돼요. 뭐 보고 싶단가? 다행이다 뭐야? 이적의 다행이단가? 다행이다 노래는 없나요? 보고 싶다. 그거는 김범수 노래고 다행이다. 이적의 다행이단가 본데. 어쨌든 이거는 오늘 캡 강했어. 이거는 오늘 진짜 재수 없었네. 이거는 다행이다. 얘는 양선 나왔는데 뭐 하락 마감이네. 자, 얘는 최악. 얘는 그나마 얘는 다행이다. 왜? 플러스 마감했잖아. 얘는 뭐 찜찜하네. 갭 상승하면 뭐해? 찜찜하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봉을 구별할 수 있어요. 이거를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제가 만들어냈어요. 어느 누구도 저한테 이걸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는 줄 알아요? 저는 진짜 주식에 완전히 미쳤을 때 사방에서 막 좀 미친 XX 주식에 미친 X 그렇게 욕먹을 때 직접 봉 차트를 매일매일 그렸거든요. 매일 그렸어요. 매일 이평선도 막 제가 막 숫자를 엑셀에다 찍어갖고 막 만들어보고 봉 차트 매일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빨간색하고 파란색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일 종가를 고려해보니까 갭상승하고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구나. 갭상승했는데 밀려버리네. 플러스 마감이네 마이너스 마감이네에 따라서 6개로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끼면서 이렇게 직접 HTS로만 보던 거랑 직접 그려보는 건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봉 차트랑 이평선 차트는 사실은 다 손으로 해볼 수 있어요. 특히 봉 차트는 손으로 다 그릴 수 있고요. 이평선 차트도 5일 이평선 정도는 내가 매일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이런 원리구나. 주가가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이래서 봉 차트랑 이평선이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써있네요. 예전에 제가 선물 옵션을 열심히 매매할 때 그때 제가 했었어요. 뭐 이렇게 봉도 막 맨날 그리고 그 봉을 그리면서 오늘 이런 봉 나왔으니까 내일 시초가 좋고 뭐 좋을 거야. 진짜 지금 안 좋을 거구나. 이런 걸 이제 맨날 이제 제가 예상을 하는 거죠. 왜?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파생 상품 매매할 때는 다음 날의 시초가나 종가의 예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분석할 게 없잖아요. 선물 옵션 매매하는데 같이 분석할 게 없으니까 이런 차트상의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써있네요. 이런 게 사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제 슈퍼게임이 왕초보 주식 수업 총 16강짜리 강의를 들으면서 다 듣고 나니까 멍하니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뭔 말이냐. 이것만 기억하세요. 남들이 하나 볼 때 나는 2개 보고 남들이 10개 볼 때 나는 20개 보고야 만다는 도정 정신 덕분에 주식시장에서 20년 넘게 살아남았고 삼박자 투자법을 강조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왜?
아니 왜 하나만 보냐고. 10개, 20개 보면 되잖아요. 내가 볼 수 있는 거 다 보고서 분석하면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최고예요. 자, 그 다음 봉의 모양. 봉의 모양은 뭘까요? 봉의 모양은 어떤 식으로 그릴 수 있냐면 몸통의 길이가 긴 거냐 짧은 거냐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러면 몸통의 길이가 긴 게 좋을까요? 짧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긴 게 좋아요. 언제? 양선일 때. 왜? 아침 시가보다 종가가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갈수록 좋은 거냐? 많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긴 게 좋죠. 얘는 아침 시가보다 종가가 떨어졌어. 많이 떨어져야 좋아요? 조금 떨어져야 조금 떨어진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음선일 때는 봉의 몸통이 짧은 게 좋고 양선일 때는 봉의 몸통이 긴 게 좋다. 사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제 책이 왕초보 주식 수업이니까 빨간색 파란색만 알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기술적 분석 공부를 조금이라도 요거는 뭔지 아시죠? 사랑해.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정도는 다 아시죠? 근데 책 교본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봉의 꼬리의 길이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냐? 이거는 양선과 음선 구분할 필요가 없어. 양선이든 음선이든 변동성이 막 높게 윗꼬리 아랫꼬리가 긴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날 장이 굉장히 치열했고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달라붙어 있고 차트가 망가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차트가 이쁘네, 차트가 개떡 같네 할 때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으면 차트가 개떡같이 보여요. 이렇게 깔끔하게 올라가야 돼요. 내려질 때도 잘 버티고. 근데 얘는 막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봉의 꼬리의 길이는 짧을수록 좋은 거고 길수록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보세요. 윗꼬리와 아랫꼬리의 길이는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윗꼬리는 고가까지 올라갔다가 쭉 밀렸잖아. 양선이건 음선이건 올라갔다가 쭉 밀렸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안 좋죠. 올라가서 끝나야지. 올라가서 쭉 밀렸다 끊으니까 안 좋은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울 필요가 없어. 뭐 양선은 빨간색, 음선은 파란색. 몸통은 양선은 긴 게 좋고 음선은 짧은 게 좋고 꼬리는 뭐 아랫꼬리 윗꼬리가 짧은 게 좋은데 또 윗꼬리랑 아랫꼬리 둘 중에 뭐가 더 좋은지 막 외울 필요 없고 상식적으로 시가, 종가, 고가, 저가 네 가지 가격이 어떻게 그림에서 쓰이는지 보면 돼요. 그러면 고가에서 쭉 밀려갖고 끝났어. 안 좋아. 고가에서 쭉 밀려갖고 끝났어. 안 좋아. 저가에서 쭉 올라가서 좋아. 저가에서 쭉 올라가서 좋아. 그래서 윗꼬리보다 아랫꼬리가 긴 게 그나마 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봉의 패턴은 뭐다? 봉의 패턴은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하락하고 있다가 상승으로 올라가는 걸 우리는 상승 반전형이라고 해요. 상승 반전형에서 가장 의미 있는 상승 반전형은 요 모닝스타, 샛별형, 그리고 요 음선, 마지막 음선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상승 장악형. 샛별형은 요 두 개의 양선이 같이 이어져야지 좋은 거고요. 상승 장악형은 요 한 개의 양선이 마지막 음선보다 더 길면 좋은 거예요. 적산병, 적산병은 양선 3개가 바닥권에서 나오는 게 적산병. 흑산병은 꼭대기에서 음선 3개가 연속 나오는 게 흑산병. 그리고 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모닝스타 대별되는 이브닝스타, 석별형. 꼭지에서 이렇게 음선이 나올 때 석별형. 그리고 마지막 양선보다 더 깊은 음선이 나오는 게 하락장악형.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적산병에 대비되는 게 흑산병. 여기까지 3장 했고요. 4장 한번 볼까요? 자, 4장에는 이동평균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동평균선은 뭐다? 이평선. 자, 이평선을 직접 그릴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직접 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직접 보면 요게 첫날 종가, 둘째 날 종가, 3일 종가, 4일 종가, 5일 종가, 6일 종가, 7일 종가, 8일 종가 하고 제가 뭐를 했냐면 2일 이평선을 했어. 왜?
이일이평선은 그나마 요 정도 데이터를 하는 거 오일이평선 더 말해야 되니까 제가 무슨 논문을 쓰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응용력, 창의력을 위해서 이일이평선 했어요. 왜? 2일이나 5일이나 10일이나 20일이나 100일이나 200일이나 300일이나 자기 마음대로 찍어 넣으면 되는 거니까. 원리를 알아야 돼, 원리. 그래서 현 주가는 파란색, 이평선은 빨간색. 빨간색을 돌파했을 때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 나오니까 주가는 계속 오르고, 뭐 그냥 그 정도의 논리를 직접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책에서 보여드린 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평선을 보면서 평균 회귀의 관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평균 회귀 법칙은 뭐냐면 평균 회귀랑 각각의 사건은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결국 평균값으로 회귀하게 된다. 평균 회귀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 주가가 이평선 위에 놓여 있으면 이평선은 평균값이야. 근데 현 주가가 위는 평균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돼요? 평균으로 떨어져야지. 그래서 이평선 위에 있으면 하락을 염려해야 되고 이평선 밑에 있어. 평균 회귀 법칙상 이평선 밑에 있어. 그러면 평균값으로 올라가야 돼. 앞으로 올라가겠구나. 평균 회귀 법칙은 추세 매매와 반대말이에요. 추세 매매는 뭐다? 평균가보다 현 주가가 위에 있으면 위로 올라가겠구나. 추세 매매는 현 주가가 평균값보다 아래에 있으면 앞으로 떨어지겠구나. 이게 추세 매매. 평균 회귀 매매는 현 주가가 평균가보다 위에 있으면 평균으로 떨어지겠구나. 평균가보다 현 주가 아래에 있으면 평균은 올라가겠구나. 정확히 아셔야 돼요. 추세 매매와 평균 회귀 매매는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 그리고 이제 이평선의 종류 중에서 5일 이평선. 5일 동안은 뭐 재료 이런 것도 아니고 투자자 소위 말하는 꼴리는 대로 투자자 그냥 마음 먹은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심리선. 20일 이평선은 20일 이평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야 이거 목숨 깨까닥이야. 20일 이평선 생명선. 60일 이평선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임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급선. 120일 이평선은 중기죠. 한 나라의 경기에 영향을 받아요. 경기선. 이렇게 보면 되고요. 수렴, 돌파, 확산. 수렴, 돌파, 그리고 확산.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되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렸던 우리 태어나서 막 잘 나가다가 또 이렇게 우울하다가 뭐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이평선은 정배열 상태든 역배열 상태든 벌어져 있다가 모였다가 다시 벌어졌다가 그걸 반복하게 돼 있다. 뭐 제 개인적인 의미 여기 써 있는데 평균 회귀 법칙을 만든다면 정배열보다 역배열에 싼 값에 사는 게 좋죠. 아까 말씀드렸죠. 평균값에 회귀하니까. 근데 반대로 확률적으로 정배열 차트가 역배열 차트에 비해 우상향으로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고 심리적인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더더욱 오를 확률이 높다라고 써놓은 게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다? 저는 약간 회귀 매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회귀가 아니고 추세 매매를. 보면은 모였다가 돌파해서 확산.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모이겠죠. 다시 모였다가 이렇게 가겠죠. 자, 모였다가 돌파했다가 확산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모였다가 돌파했다가 확산. 자, 그랜빌의 8법칙과 이격도를 보면 그랜빌의 8법칙과 이격도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랜빌의 8법칙은 고전이에요. 진짜 오래된 고전인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제 이평선의 위치예요. 그래서 현재 주가와 이평선 또는 단기 이평선과 중장기 이평선으로 대체시켜도 돼요. 현재 주가와 이평선 또는 단기 이평선과 중장기 이평선으로 대체시켜도 되고 이건 단기 이평이 중장기 이평을 돌파해 매수 뭐 이런 식이에요. 언제 매수를 하는지. 그리고 중장기 이평이 올라갈 때 단기 이평이 일시적으로 떨어뜨려도 중장기 이평선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중장기 이평선이 올라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중장기 이평선이 중요한 거예요. 얘는 매도에서도 역시 중장기 이평선이 꺾여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중장기 이평이 꺾여 있어. 중장기 이평이 꺾여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제일 중요하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하나하나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왜냐면 이게 지금 공개 강좌가 총 16강 시간이 딱딱 배분이 되어 있는데 이제 너무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평선이 왜 중요하냐? 이평선이 중요한 건 일단은 첫 번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추세는 뭐다? 상승 추세, 하락 추세가 있는데 이평선이 우상향하면 그건 상승 추세예요. 그래서 이평선을 중요한 이유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차트 분석에서, 기술적 분석에서 중요한 건 저항을 어디서 받는지, 지지를 어디서 받는지가 중요한데, 저항을 어디서 받는지, 지지를 어디서 받는지는 뭘 보면 된다? 바로 이평선을 보면 돼요. 밑에 있는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위에 있는 이평선에서 저항을 받는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밑에 있는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쭉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밑에 있는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쭉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정배열 지지를.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쭉쭉쭉 내려가고 있어요. 이 모든 색깔들이 이평선이잖아요. 위에 있는 이평선이 저항을 받고 밑에 있는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그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총 3장 봉차트, 4장 이평선, 이동평균선에 대한 강의가 끝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강의는 슈퍼개미의 왕초보 주식 수업 총 16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8강 2부 가격 분석의 3장 봉차트, 4장 이동평균선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여러분들 9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